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정입니다. 오늘은 너무 늦은 거 아닐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하기에는 좀 두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자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권위의식이 가득한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수랑 약자를 차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발끈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며 손가락질을 하죠. 난 절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고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코칭을 하다 보면요, 이 시대의 변화를 나에게만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도전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된다. 나이가 많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두렵다. 쓸모가 없을 것 같다. 옆 사람들을 보면 시대에 맞춰서 재능이 다 변하고 취향이 뚜렷한 것 같은데 나만 안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고 무슨 말인지 오늘은 송기령 선생님의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말이면 어떤 책이 막 난리가 날까요?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트렌드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은 책도 인기가 많아지죠. 이 책 또한 변화될 시대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개인을 핵 개인이라 정의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핵 개인들의 연대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모색하고 합의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핵 개인의 시대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언어력과 다양성의 포용, 그리고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에 관해 생활의 현장에서 관측한 우리 삶의 생생한 발견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점점 사람들이 쪼개져 가고 있구나. 다양성이 많아지고 있구나. 개인들은 더욱더 개인화 되어가는구나 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시대에 속한 나 또한 개인화 작업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책을 읽고 시대가 변하는구나 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 또한 그러면 더욱더 핵 개인화가 되겠구나. 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이고 어떤 본질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더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 개인화 시대가 어떤 것인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여긴데요. 우리 K-팝, K 장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KK를 많이 듣고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냐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K의 부상들이 있죠. 이 책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K의 오리지널리티는 from Korea가 아니라 made by Korean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K가 적어도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문화이고 사람입니다. 우리 글로벌적으로 K-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 대한민국이 사랑받나요? 그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문화 혹은 대한민국의 사람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국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나 요즘 아이돌 그룹들 보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또한 K-팝 그룹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트레이닝 받으며 얻은 지금 한국 사회의 규칙에 그들의 방식을 수용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더해집니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한국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 전통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한국 문화 그리고 정서들이 수용이 돼서 자기 것으로 표출되어 가면서 글로벌화해진다는 거죠. 전통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수용한 나의 것이 세계화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가 지금도 확장되고 더 나아가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이 단순히 기존 것의 보존이 아니라 새롭게 융합되는 것으로 관찰된다면, 새로운 K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존재에 머무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K를 국가에 가두지 않고 좀 더 열린 상태에서 새로운 인자를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서 나는 아이돌이 아닌데? 나는 예술을 하지 않아가지고 K-팝, K-컬처에 대한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개인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의 나보다 내가 원하는 세계관 속 자아를 진짜 자신이라 느끼기도 합니다. 물리적 현실의 나와 상상의 세계 속 나의 유격이 너무 클 때 분열이 일어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코칭을 하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내 세계관이 무너졌거나 흔들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와 같이 세계관, 어디에 속할 것이고 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특히나 개인화되는 시대에는 타인의 세계관들이 굉장히 뚜렷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모호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라는 고민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죠. 새로운 시대의 개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혹은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속한 나로서 세계관을 형성해가면서 살아가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싶고 속하고 싶은 장을 만들거나 속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것을 즐기면서 살아갈지, 혹은 어떤 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것을 발전시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이에 맞춰서만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이대별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아직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 개인화 시대는 각자 세계관에 모여있는 세계관에 모여있는 장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향해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철학, 이 문화, 이 마음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화를요, 이기주의 혹은 개인주의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욱더 강하게 세밀화되고 다양한 세계관들이 생기고 어디에 내가 속할 것인지 내 욕망이 더욱더 뚜렷하게 표출되는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속할 것인지 소속감들도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나의 욕망, 개인의 욕망들은 감추고 살았어요. 너가 참아야지, 너가 튀면 안 되지. 너가 짬뽕 먹고 싶어도 다 짜장면 먹는데 짜장면 먹어야지. 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욕망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나는 이 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나이가 될 거고 이런 공부를 할 거야 라는 더 넓은 개념, 나이를 떠나서 더 넓은 개념으로 인생을 바라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AI와 로봇의 부흥이죠. 우리의 일자리가 뺏길 것이다, 인간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들만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가 오면 인간의 일들 중 많은 것들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지? 라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개인화는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소속감, 중거 집단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그리고 이 책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관련된 책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는 지능화보다는 연결성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나 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서 어떤 그룹과 연결되어서 같이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화가 된다면 나이에 맞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A라는 능력이 있어서 A를 할 수 있다면 B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집단에서 저 B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 분명히 C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C가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가면서 협력하는 방식이 더욱더 중요해져요. 개인화는 쪼개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연결성에 대한 것들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책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나이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나? 나의 역할, 나의 인생, 나는 어디에 소속하고 싶은가? 나는 어떠한 생태계에 속하고 싶은가?
라는 관점으로 시대를 나에게 조금 적용한다면 나이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모든 것은 나이 들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의 문제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멋지게 나이 든다라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보세요. 한 방 맞은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멋지게 나이 든다.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멋지게 나이 들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멋진 사람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나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그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이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열광과 지지를 받는 관록의 아티스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멋진 사람이 멋있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멋졌던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현실을 삽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의 허세를 팔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살아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이라는 고민에 맡겨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다가 새로운 도전이 왔네? 아, 지금 변화해야 될 때네? 라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도전을 다시 하는 거죠. 오로지 그냥 묵묵히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는 늙었기 때문에 무언가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신문 보면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구나.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오래오래 산다라고 하면 이 나이대에 도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과연 내가 직업이 없었을 때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갑자기 내가 막 그때 60대 때는 막 도전해야겠어라고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일찍부터 계속 도전하는 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것의 감을 잃지 말아야겠죠. 각자 잘 사는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며 교류할 때 의무는 경감되고 우리의 삶은 더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현명해지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자 나를 지킬 수 있는 핵 개인들의 사회를 꿈꿔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책에서 되게 꾸준히 언어의 현행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시대가 변하면 당연히 언어가 변하죠. 언어가 변해서 시대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한 변화되는 언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언어를 나에게도 적용해서 나도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도전은 어렵고 시도해보지 않으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멈추면 계속해서 멈춰 살게 되어 있어요. 미동하지 않는 자는 미동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연 내가 저 사람들은 변하고 있네? 시대가 변하고 있네? 너무 빠르다! 라고 느끼는 미동 없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